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비욘디 박준표 PD입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진행되는 운동으로 준비하는 건강노년. 오늘 주제는 바로 어깨입니다. 어깨 중에서도 노년기에 굉장히 많이 생기는 어깨 질환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오늘은 이 회전근개 파열을 예방하고 또 이미 생기셨다면 개선할 수 있는 운동을 준비했습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 의정부 일지대병원 곽재만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의정부 을지대병원에서 어깨와 팔꿈치 때문에 아파하시는 환자분들을 매일 보고 있는 정형외과 교수 곽재만입니다. 네, 오늘 어깨에 대해서 정말 상세한 얘기 해주실 텐데 저도 처음에 섭외드릴 때 어깨가 너무 이렇게 튼튼하셔서 이 강의가 신뢰가 굉장히 갈 것 같았어요. 아, 그런가요? 네. 옆에서 보는데 운동을 평소에 하시는지 굉장히 몸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아, 요즘 뭐 운동은 굉장히 이제 필수죠. 모두가 다 이제 필수적으로 하는 건데 네. 저는 그냥 골격이 조금 더 넓은 거다. 네, 겸손하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곽재만 교수님과 함께 어깨를 이제 지키는 운동, 예방과 개선을 위한 운동 배워볼 텐데요. 네. 자세한 내용 간단히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제가 이야기할 내용은 사실 이제 어깨 통증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발생하는 회전근개 질환에 대한 이야기들인데요. 사실 이제 이거를 이제 섭외를 제가 받고 질문을 이제 받았는데 피디님께서 이 질문이 너무 고퀄리티라 제가 준비하던 거를 이제 조금 다 정리하고 이거 질문에 대해서 대답만 해도 사실 아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병과 재활 그리고 운동을 이해하는데 아주 효과적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사실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해주신 것이 뭐냐면 사실 노년기에 이게 피할 수 없는 병이다. 제가 사실 이런 얘기를 좀 하거든요. 네, 저도 그 을지대병원 유튜브에서 한번 강의를 해주셨던 적이 있잖아요. 네. 그때 저도 보고 섭외드렸던 건데 저 사실 회전근개 파열이 이렇게 노년기에 많이 생긴다는 걸 잘 몰랐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는 뭐 100세 시대, 나이가 정말 이제 수명이 이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이유도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강의 들어가기 전에 저희 뭐 시청하시면서 어깨 질환 관련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그러면 채팅창으로 남겨주셔도 좋고요. 오늘도 전화 상담이 진행되니까요. 실시간으로 전화 주시면 교수님이 상세한 답변 드릴 테니까 많은 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 이제 노년기에 회전근개 파열이 얼마나 많이 생기나요? 이런 질문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환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이제 것 중에 하나인데 회전근개 파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도대체 저 왜 생기는 거예요? 저 특별히 뭐 무리한 것도 아니고 다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보통 뭐 사고 나면 다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많이들 물어보신 질문인데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딱 얘기를 한번 드리면 이게 이제 우리 회전근개 질환의 발병하는 이제 진단되는 이제 그래프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이제 50대에서부터 이 그래프가 거의 40대부터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해서 50대에 정점을 찍고 60대부터 해서 굉장히 이제 높아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볼록 올라와 있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50대 이상의 이제 환자가 전체 환자 70%다. 이런 70%나 되나요?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사실 이거는 노년기 완전 다쳐서 뭐 우리가 이제 외상 때문에 생기는 회전근개 파열 이런 거가 아닌 이상에는 이제 노년기에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환자분들 궁금하시는 게 나는 그래 뭐 특별히 무리한 게 없는데 왜 생기냐 이런 거잖아요. 사실 젊을 때는 내가 과격한 운동에서 다친다 이러면 납득이 되는데 맞아요. 가만히 집에서 TV 보다가 그냥 평소처럼 지냈는데 갑자기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이러면 되게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제 한번 보면은 사실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두 개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변화를 겪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힘줄의 구성 성분이 좀 변해요. 힘줄의 구성 성분이 이제 아주 단단한 이제 힘줄에서 이제 좀 물렁물렁하고 다치기 쉬운 힘줄로 이게 나이가 들면서 변해요. 이 힘줄도 늙어가는 그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참 슬픈 얘기긴 한데, 근데 우리 PD님 피부 너무 좋으신데 사실 젊을 때는 누구나 다 피부가 더 좋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피부에 좀 약간 생기도 좀 주름도 좀 생기고
조금 이렇게 탱탱한 이런 느낌이 좀 떨어지고 탄력도 떨어지고. 예, 흔히 좀 이렇게 그런 이제 피부가 이제 변하는데 그런 거랑 사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힘줄도 이 피부처럼 나이 같이 든다. 나이가. 예, 네. 나이 든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힘줄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혈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좀 생겨요. 우리 한국인의 기대 수명을 보는 이제 그래프거든요. 네. 이런 그래프 보신 적 있어요? 저 한 번쯤 본 적 있는 것 본 적 같습니다. 있으시죠?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수명이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급격하게 늘어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1970년도에 이제 통계 집계가 시작돼서 그러는 건데, 요게 이제 1950년대부터 시작하면은, 네. 예, 잠시만. 예. 저 마이크 문제가 있어서 잠깐만 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마이크 잠깐 오류가 있어서 혹시 이제는 잘 들리시나요? 예. 이것 때문에 그러면 제가 한번 좀 들고서 할까요? 네. 그러면은 네. 여기 예. 뒤쪽에 내려오시고 예, 하면 예.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이렇게. 네. 버튼이 눌린 것 같아서 잠깐 아, 불편 그래요?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예. 그러면 요 기대 수명부터 한번 네.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잘 들리나요? 네, 잘 들린다고 아, 말씀해 감사합니다. 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윤이님. 네. 잘 들린다고 해주셔서. 이제 우리나라 기대 수명인데 엄청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떤 통계를 보면 1950년대에 우리 남자의 수명이 55세다 뭐 이런 통계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약간 이제 회전근개 질환이 이제 막 증가하는 시점이 50에서 한 60대 이렇게 되니까 네. 사실 1950년대에는 어깨병이 생기기 전에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겠고. 다 돌아가시는 거죠. 네. 네, 다 돌아가시니까 사실은 이제 병을 우리가 잘 몰랐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깨와 팔꿈치 질환을 이제 연구하는 견주관절 의학회가 있거든요. 견주관절 의학회의 나이가 이제 한 32살밖에 안 돼요.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생긴 거죠. 지가 3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이런 나이랑 관련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기대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어깨에 이제 이런 퇴행성 변화가 시작되기 전에 돌아가신다. 근데 지금은 이제 엄청 오래 살게 되시면서 이제 이런 퇴행성 변화를 가지고 사시는 기간이 엄청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회전근개 퇴행성 파열을 우리가 이제 노년기에는 피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증상이 없는 분들도 계세요. 파열이 그래서 조금 있지만 증상이 없는 분들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신기한데 MRI 연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진행되거든요. 네. 그래서 오른쪽이 아파서 이렇게 병원을 갔는데 그래서 왼쪽도 찍어보니 아주 높은 확률로 50% 이상에서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 거예요. 한쪽만 아팠는데 알고 보니 양쪽이 다 파열이 있던 그런 거예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무증상인 것까지 감안하면 네. 사실 진단된 회전근개 환자들보다는 훨씬 많은 거죠. 네. 그런 병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런 이유 때문인지 이제 어깨 질환 환자가 이렇게 많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2017년도하고 2021년도 통계된 집계를 보면은 거의 한 20%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네. 물론 진단을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술이 발전되고. 맞아요. 우리나라가 MRI를 또 많이 찍기로 소문난 나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진단이 많이 되기도 하지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병 자체가 나이와 굉장히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우리가 어깨가 많이 쓰면서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네. 이것도 사실은 연식하고 상관이 있죠. 네. 그러니까 오래 썼으니까. 자동차 타이어 오래 쓰면 타이어 닳듯이 그렇죠. 이제 이것도 이제 그거와 연관해 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우리 흔히 충돌 증후군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약간 뭐 뼈끼리 마찰되는 맞아요, 그런 맞아요. 거예요? 충돌 증후군 뭐 이런 내용인데요. 이게 좀 복잡해 보이잖아요. 근데 잘 보면 견갑골이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위팔뼈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회전근개의 힘줄은 이 위팔뼈를 이 견갑골에다가 이렇게 당겨서 부착해주는 역할을 해요. 1차적으로. 네. 그렇겠죠. 네. 근데 이제 방향이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쪽에서 봤을 때 이렇게 앞쪽에 이렇게 넓게 부착되는 힘줄이 있고요. 네. 여기 위에 부착되는 힘줄이 있고 뒤에 이렇게 부착되는 힘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견갑골이고
우리가 PD님이 네. 이제 윗팔뼈다 그러면은 네. 제가 PD님을 이렇게 잡고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아, 계속 평생 이렇게 끌어당기고 그렇죠. 있는 거죠. 끌어당기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끌어당기면 내가 오른팔로 더 끌어당기면 PD님이 이렇게 돌 거고 그렇죠. 이렇게. 네, 이렇게. 제가 왼쪽으로 당기면 이렇게 돌 되는 거 거죠. 아니에요. 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네. PD님 머리를 잡고 이렇게 당기면 당기셔도 돼요. 이렇게 시원하게 당겨주세요. 이렇게 들어 올릴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이제 힘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요 힘줄이인데 이렇게 생겼는데 사실은 자연스러운 모양은 아니에요. 아, 네. 크게 봤을 때는, 그러니까 동물들 전체로 봤을 때는 이런 형태로 있는 것은 사실 팔을 쓰는 영장류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직립보행을 하게 되면서 얻게 되는 어떻게 보면 합병증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강아지 키우세요 혹시? 안 키웁니다. 안 키우세요? 네. 강아지가 갑자기 이렇게 가다가 두 발로 서가지고 이거 어깨가 좀 피곤하네 이렇게 하는 일은 잘 없잖아요. 없죠. 잘 없죠. 그래서 하는 일은 항상 이렇게 걷는 아주 제한된 각도에서만 사용을 하거든요. 대부분 사족 보행을 하는 동물들은. 네. 근데 우리는 이제 도구를 쓰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어깨를 많이 쓰도록 디자인을 새로 바꿨어요. 리모델링 한 거죠. 네. 리모델링을 하니까 어깨가 굉장히 많이 움직일 수 있는 형태가 되면서 그 주변에 있는 뼈들하고 이제 부딪힐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립보행 때문에 생기는 어떻게 보면 부차적인 합병증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보면 사족보행 동물들은 이렇게 크게 안 움직이다 보니까 안전한 범위에서만 움직이는데 그렇죠. 저희 같은 인간이나 영장류들은 팔을 이렇게 막 마구잡이로 여러 각도로 움직이니까 맞아요. 부딪힐 위험도도 올라간다. 그리고 또 많은 관절 범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러 불안정하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너무 딱 안정적이고 고정돼 있으면 잘 안 안 움직이니까. 돌아가니까요. 고관절이 그런 거예요. 다리 잘 찢어지세요? 잘 안 찢어지죠. 안 찢어지죠. 그게 그 구조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렇게 볼앤 소켓 형태로 딱 잡혀 있어서 그런 거고요. 어깨는 그렇지 않아요. 어깨는 굉장히 일부러 불안정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부딪힐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 한번 비디오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윗팔뼈가 이제 피디님이고 견갑골이 저니까 이게 딱 끌어당기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팔을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위로 올리면 아랫게 쫙 늘어나고. 그렇죠. 제일 위에 있는 거 한번 보세요. 네. 제일 위에 있는 여기 뼈가 여기에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이런 형국이에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이제 계속 지나가면 이것이 계속 이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요. 다시 한번 볼까요? 저 위에 있는 극상건이라 그러는데요. 네. 위에 있는 견봉이라고 하는 견갑골 뼈에 자꾸 부딪힐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타이어가 뭐 아스팔트 바닥에 쓸리듯이 그런 거랑 비슷하죠. 계속 저희 이렇게 인대가 쓸리는 거죠. 맞아요. 근데 저건 이제 그림이 조금 과장돼 있는 것인데, 네. 사실은 이제 아주 미세하게 손상이 쌓이는 거예요. 지금 뭐 피디님 운동도 하실 거고 활동도 굉장히 하실 텐데 막 네네네. 아니에요? 사실 별로 안 합니다. 네. 충돌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충돌이 이렇게 생기는 것이 이제 젊을 때는 우리 회복력이 잘 따라오기 때문에 네. 또 잘 회복이 돼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힘줄도 아까처럼 구성이 변하고 약해지고 이러면서 이런 충격이나 스트레스에 취약해지는 거죠. 이런 스트레스 계속 쌓이다가 한 50년 스트레스 쌓였다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문제가 생기는 그런 병입니다. 이거는 뭐 교체가 되는 게 아니니까. 교체가 되면 좀 좋을 것 그렇죠. 같아요. 갈아 낄 수가 없다 보니까 네. 시간이 누적되면서 손상이 발생한다. 타이어면 갈아 끼우면 딱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몸이라서 이게 불가능한데,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손상이 계속 누적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이렇게 누적이 돼서 파열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좀 일상 속에서 어떤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일단 오시면은 사실 대부분 다 비슷해요. 어떨 것 같아요? 주변에 어깨 아프신 분 계세요? 저희 부모님은 일단 괜찮으신 것 괜찮으세요? 같은데, 제가 상상으로는 통증이 가장 1번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어떤 동작을 할 때 아파요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동작이냐 그러면 보통 이제 이런 동작들이거든요. 네. 일상적으로 내가 머리 감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걸리는 통증? 또 아파요? 잘 안 올라가요. 네. 뒤로 뭘 잡으려고 그랬는데 여기 아프고 잘 안 돌아가요 하는 통증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통증들은 사실은 이제 회전근개 파열의 아주 전형적인 통증이라기보다는 네. 회전근개 파열이 어느 정도 이제 시작이 되는 시점에 이제
50견의 증상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50견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참 이게 어려워요. 이게 우리 공부하는 의대생분들이나 이제 레지던트 분들도 많이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어떤 거? 50견하고 회전근개하고 어떻게 구별하냐? 이게 사실은 증상이 비슷할 때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 많이 비슷하죠. 아. 많이 비슷합니다. 일단은 이제 50견이 어떤 건지를 한번 볼까요? 네. 50견은 아까 제가 회전근개 힘줄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회전근개 힘줄을 다 제거하고 네. 나면 이 뼈와 뼈 사이를 이렇게 붙여주는 아주 얇은 막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관절 주머니, 관절낭이라 그러거든요. 아, 네. 관절 주머니, 관절낭인데 얘네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여튼 염증이 생기면 특별한 반응을 일으키는데 관절낭에 염증이 생기면 특별한 반응이 생겨요. 어떤 반응이냐면 쪼그라들어요. 아, 쪼그라드나요? 그 왜 아주 저렴한 뭐 테무나 이런 데서 아, 네네. 아, 저렴한 표현을 쓰신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아니요 저렴한 옷을 사거나 네. 이러면은 한 번 빨면 완전 쪼그라들잖아요. 그렇죠. 뭐 니트나 그런 건 특히 또 그렇고. 맞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염증이 생기면 얘가 이제 이렇게 쪼그라들면서 이게 통증을 일으켜요. 아, 네. 근데 쪼그라드니까 공간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안 돌아가는 거예요. 관절 범위가 가동 범위가 줄어드는 거죠. 줄어드는 거고. 그럼 통증은 왜 생겨요? 통증 전 모릅니다. 그렇죠. 네. 이건 이제 저희 팀이 연구한 내용이거든요. 네. 뭐 복잡하게 보이는데 사실 복잡한 건 아니고 그 아까 보여드렸던 관절 주머니를 이렇게 뜯어가지고 네. 예, 특별한 염색을 해서 현미경으로 봤어요. 현미경으로 봤더니 관절 주머니에 통증을 느끼게 하는 신경 말단부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 거기에 그러니까 그 부위에. 맞아요. 통증은 우리가 그걸 느끼게 하는 어떤 신경 말단부가 있거든요. 네. 그거가 우리 관절 주머니에 특별히 많은 거예요. 아, 다른 일반적인 부위보다 훨씬 더 많아요. 분포 예, 있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절 주머니에 염증이 생기면 통증이 굉장히 극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깨 통증이 심하니까 이렇게 유명해진 거예요. 50견. 예, 그런 이제 이유라고 보면 되는데 네. 그래서 사실은 관절 범위가 줄어드는 것하고 이렇게 통증이 생기는 것하고 이렇게 그래프가 따라가요. 얘가 이제 쭉 줄어들면서 통증도 같이 올라오는 거죠. 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50견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치료를 하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네. 떨어지게 돼 있는데 아까 제가 회전근개 파열하고 50견하고 어떻게 구별해요? 그랬잖아요. 네. 근데 50견은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두 가지를 구분했어요. 원인 없이 생기는 거. 네. 그리고 원인이 있는 거. 50견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분해요. 네. 우리가 이제 의사들이 이게 왜 생기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막 이렇게 찾아보고 어떤 게 병하고 같이 가나 이런 것들을 구별해 봤는데 아무 병이 없는 것 같은데 생기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특발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원인을 모른다. 아무 이유 없이 생긴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게 최근에 들어서는 네. 완전히 이게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생긴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의견들이 있는 게 예전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진단 기술이 좀 떨어졌잖아요. 네. 옛날에 어떻게 진단했냐면 어깨에다가 무지막지하게 주사기를 꽂아가지고요. 조영제를 집어넣어요. 그냥 맞아요. 그냥 그대로 그냥 네, 꽂아서. 집어넣어서 이제 조영제를 집어넣어요. 네. 집어넣어서 이제 관절에 이렇게 주머니가 있는데 힘줄이 터지면 조영제가 흘러나오거든요. 흘러나오는 걸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네. 이거 회전근개 터진 거야 이렇게 진단했단 말이에요. 그냥 다친 부위에 염색을 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한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터지는 걸 보고 그제서야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 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MRI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MRI 해상도도 점차 굉장히 좋아져요. MRI 해상도가 안 좋을 때는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연결만 돼 있으면은 이거 문제 없는 거다 이렇게 진단을 했거든요. 세밀하게 못 보니까. 세밀하게 못 봐요. 네. 근데 이제 이 세밀한 것들이 점차 이제 민감도가 좀 진행되면서 굉장히 이제 아주 초기 단계 회전근개 손상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회전근개 손상이 생기는 것이 2차적으로 이렇게 50견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이 특발성, 이유를 모르는 50견들이 비율이 좀 줄어들고 네. 회전근개 파열과 동반돼서 생기는 증상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회전근개 파열을 좀 예방하는 것이 50견도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될 수도 있겠네요.
최근에는 사실은 이제 오십견을 따로 병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네. 회전근개 파열이 있으면 증상의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기 기운이 있으면 피디님 내가 콧물 나고 기침 나고 한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이제 증상이고요. 콧물을 뭐 따로 콧물병 이렇게 네, 하지 않으니까. 않고 이제 뭐 이를테면 기관지염이다 이렇게 코로나다 이렇게 진단이 되면 그게 병명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명에 맞춘 어떤 증상인 것처럼 회전근개 파열에 있어서는 이런 오십견 증상들이 증상인 거죠. 그러니까 어깨가 굽고 아픈 것이 회전근개 파열의 어떤 증상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럼 뭐 아까 뭐 댓글 중에 50견 때문에 스트레스다 이런 거면은 사실 그게 회전근개 파열로 인한 50견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대부분 사실은 이제 어떤 이유가 있어서 2차적으로 50견이 생기는 경우들이 우리가 예전에 전통적으로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증상, 초기 증상들이 대부분 50견의 증상, 어깨가 아프고 다 안 돌아가는 이제 그런 증상들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저희가 여쭤볼게 이게 실제로 뭐 운동도 있겠지만 여러 생활 습관을 지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건강하려면은. 맞아요. 이 어깨 건강, 특히 회전근개 건강을 위해서 조금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된다라든지 이런 걸 꾸준히 해주면 좋다라는 좀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죠. 네.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런 거를 하면 네. 도움이 돼요 하는 것보다는 이런 걸 하지 마세요 하는 것이 훨씬 더 환자분들께서 실용적으로 느껴요. 그렇죠. 왜냐하면 시간 내서 네. 뭔가 내가 증상이 없는데 네. 또는 증상이 이제 많이 좋아졌는데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라고 하면 사실 잘 못하시고 사실 뭔가를 노력해서 더 하는 것보다 하던 거 안 하는 게 편하잖아요. 안 하는 게 네. 편해요. 그래서 제가 안 해야 되는 것들 좀 알려드릴 건데 네. 핀트는 이제 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이에요. 아까 보여드렸던. 네. 네. 팔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부딪히는 그럼 알 것 같습니다. 어떤 팔을 동작. 여기 이상으로 올리는 거 안 하기? 그렇죠. 근데 올리는 거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머리 감을 때도 올리고요. 그러네요. 네. 양치질 할 때 올려야 되고 그러네요. 세수할 때 올려야 되는데 네. 반복되는 작업이 사실은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팔을 올리는 반복적인 작업 뭐가 있을까요? 뭐 물건을 천장에 올리기? 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대표적으로는 버스에 손잡이 잡기? 그걸 반복적으로 할 수도 있죠.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긴 하겠지만 네.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슬퍼하시는데 많이 수영주는 자유형이요. 네, 네. 자유형과 저병 이런 것이 대표적으로 그 충돌 위치를 이제 유발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사실 한 달에 뭐 한두 번 정도 하시는 거는 사실 큰 문제는 없는데 네. 이걸 이제 매일 나간다 하면 사실 어깨 회전근개에 좀 무리가 가는 운동이고요. 배드민턴, 라켓 스포츠 있잖아요. 네. 야구 공 던지기, 뭐 배드민턴, 테니스 뭐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도 사실 과도한 동작을 반복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이런 것들이고 피디님도 어깨가 제가 옆에서 보니까 좀 좋아요. 되게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어깨 운동 뭐 하세요? 헬스장 가서? 제가 지금은 안 하는데 저도 저 운동을 했었습니다. 뭐 저거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라고 하잖아요. 흔히들 사데레라고 네. 하는 이제 운동인데 이게 운동이 사실 좀 어려운 운동이에요. 왜냐하면 견갑의 움직임도 잘 잡아야 되고 네. 무게 선택도 신중해야 되고 이제 어려운 운동인데 운동의 초보자가 어떤 지도 없이 우리 트레이너의 지도 없이 어깨가 이제 빨리 커졌으면 좋겠다는 네. 마음으로 과도하게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네. 이제 반복해서 하면 사실 젊은 환자분들 중에서 회전근개 문제가 생겨서 오시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사실 무리한 이 어깨 운동 때문에 오시거든요. 헬스장 가서 막 어깨 키우려고 운동하시려다가 맞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여름이.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두 번째는 사실 이제 잘못된 자세예요. 네. 언뜻 이해 안 되시죠? 그러니까 사실 보통 자세 생각하면 뭐 허리나 목이나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이게 어깨에 왜 악영향을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 그림을 잘 보시면 이제 이해되실 수 있는데 네. 나이가 들면서 사실 어쩔 수 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이렇게 구부정한 자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허리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의도적으로 자세를 이렇게 곧게 유지하지 않으면 척추가 이렇게 따라가면 목도 이제 앞으로 이렇게 쏠리게 되는 자세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 목과 견갑골이 이제 같이 연결되는 근육들이 많아요. 그리고 척추랑 견갑골이 또 이제 연결되는 근육들이 많습니다. 네. 이제 그러한 근육들이 이제 비정상적으로 너무나 이제 긴장되게 되면서 견갑골이 이제 움직이는 것이 자연스러워지지 못하게 돼요.
위치도 좀 변하고요. 네. 그리고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팔을 올리려면 팔만 움직이지 않거든요. 네. 견갑골도 자연스럽게 리드미컬하게 움직여줘야 돼요. 근데 그 움직임에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회전근개에 문제도 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향을 주는 거네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를 지금 뭐 피디님 자세 너무 좋으신데요. 네. 우리 자세를 한번 고쳤다가 네.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세도 굉장히 네. 중요하다. 중요하죠. 네,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무거운 물건 들다가 오셨다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사실 무거운 물건 그 자체보다도 네. 무거운 물건을 드는 그 위치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거운 물건이 몸에서 멀어지면 항상 문제거든요. 이렇게 들면 상관없는데 이렇게 그렇죠. 드는 순간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드시면 사실 이제 네. 몸에서 멀어지니까 네. 이 회전근개는 어깨의 근육이잖아요. 그래서 네. 팔을 들어 올릴 때 힘이니까 힘이 더 많이 들어요. 이 팔 무게까지 포함해서 무게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힘들잖아요. 그렇죠. 뭐 질의 원리 보면은 축에서 이게 멀어질수록 무게가 더 커지는 거 그런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긴 막대기를 제가 끝에 잡고 들어 올리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중간쯤 잡고 들어 올리면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과 비슷한 원리거든요. 어깨도 똑같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무게가 몸에서 멀어지면 하여튼 문제가 됩니다. 그거는 팔만 문제가 아니라 허리도 문제가 생기고요. 여러 가지 관절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무게를 들 때는 저 오른쪽 그림처럼 네. 이렇게 몸무게를 몸의 중심에 가깝게 저는 항상 끌어안으라 그래요. 무게를 드시려면 네. 뭐 생수통 이런 것들도 끌어안고 앉아서 최대한 그렇죠. 가까이에서. 우리가 이제 뭐 허리 건강을 또 생각할 때 스쿼트 자세 그렇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끌어안은 상태에서 스쿼트 자세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한 가지는 사실 더 있는데 네. 넣지는 않았어요. 간단하게 구두로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뭘 것 같아요? 이건 생활 습관이라기보다는 네. 거의 하시기 힘든데 사실 이제 백덤블링? 뭐. fik덤블링도 하시면 안 되죠. 근데 죄송합니다. 흡연이에요, 흡연. 흡연이요? 네, 흡연이 아까 제가 앞에 보여드렸을 때 이제 회전근개 손상의 원인 중에서 혈류 장애가 있었거든요. 네. 담배를 피면 이제 우리 몸에 혈류 장애를 일으켜요. 아주 미세한 부분에 있어서 당뇨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힘줄에는 혈류가 잘 없어요. 예, 잘 공급이 잘 안 되는데 이게 당뇨가 생기면 힘줄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담배를 피시면 힘줄에 영향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수술하신 환자분들한테는 제가 정말 힘드시겠지만 이참에 딱 6개월만 끊어보시자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전혀 예상을 못했던 게 힘줄에 담배가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담배가 사실 이제 힘줄의 회복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만약에 수술 하실 예정에 있으시다면 한 6개월 정도는 끊어보시는 게 여러모로 이득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생활 습관 중에 또 가장 마지막으로 흡연까지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곧 운동을 배워볼 텐데 운동이 이제 조금만 효과 있으면 사람들이 안 하게 되잖아요. 네.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큰 효과가 있어야 저희가 좀 열심히 할 텐데 어느 정도 개선 효과가 있는지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조금 넘겨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시간이 내용을 많지가 조금 않아서 넘겨야 될 텐데 우선은 일단 우리가 수술하고 나서 재활에 있다 그러면 관절 가동 범위 회복하는 것이 제일 먼저예요. 네, 1번이 가동 범위 회복. 예, 맞아요. 1번이 가동 범위 회복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근력입니다. 거꾸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깨는 항상 우리 손을 이제 원하는 데에 놓기 위해서 만들어진 구조물이거든요. 네. 근데 이 손을 원하는 데 놓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관절 가동 범위가 필요하겠지만 넘어가고 실제로는 이제 관절 가동 범위 중에 100%가 필요하냐 그러지는 않다고 해요. 특히 노년기에서는 한 70% 정도의 관절 가동 범위만 있어도 충분히 이제 어깨에 기능적으로 이제 쓰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뭐 100%를 다 쓸 일이 별로는 없으니까. 맞습니다. 네. 네,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도 뭐 충분하시고 근데 이제 이런 관절 가동 범위를 이제 늘리는 거 외에 우리가 이제 회전근개 파열을 예방하기 위한 걸 알고 싶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러려면은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있는데 네. 위팔뼈는 항상 위로 올라가서 아까 충돌 위치로 자꾸 가려고 그래요. 여기로 부딪힌다고 하셨죠. 맞아요. 네. 왜냐면은 이 어깨에 가장 두꺼운 이 사각근이 있잖아요. 네.
이 사각근이 항상 어깨를 이렇게 위쪽으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요? 위로. 그거를 못 올라가도록 이렇게 네. 올라가면 이렇게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못 올라가도록 잡아 끌어당기는 거.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피디님이 윗팔뼈인데 네.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려고 그래요. 네. 그걸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거는 네. 제가 이렇게 잡아서 네. 자꾸 밀어 당기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내려와 예, 있어. 예, 저한테도 저도 이제 당기지만 제가 밑으로 당기는 네. 거예요. 네, 이렇게. 예, 그래서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잡고 뒤에서 잡는 요 두 가지 큰 근육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요 근육입니다. 그래서 견갑하건과 극하건이 있습니다. 네. 견갑하건과 극하건을 강화하는 작업을 한번 죄송합니다. 예, 배워볼 거고요. 네. 네,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알러지가 있어요. 먼지가 들어갔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이제 재활 운동을 하려면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추천하는 운동이 전방거상 운동이에요. 네, 이게 1번 추천 운동인데 맞아요. 한번 저희가 한번 보고 한번 배워볼까요? 예,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쪽에서 누워서 하는 운동이라 네. 제가 실제 일반인이 돼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 눕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전방 거상 운동을 이렇게 하면 저랑 좀 가까이 있으니까 좀 편하시죠? 아, 네. 잘생기셨는데요? 예, 전방 보니까 안에서 보시는데요. 네, 잘생기셨는데요? 전방 거상 운동을 시작할 때 왜 누워서 하라고 하냐면 네. 우리가 수술하고 나면 회전근개가 굉장히 이제 약해져 있고 그리고 어깨가 굉장히 굳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90도까지는 대부분 잘 올리시거든요. 한번 90도까지 올려보세요. 여기 팔을 올려볼까요? 왼쪽 팔을 아, 네. 올려보세요. 알겠습니다. 왼쪽 팔을 90도까지 올리시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올리시기 힘드셔서 네. 반대팔로 손목을 잡아야 돼요. 아, 이렇게 네, 끌어올려주는 손목을 잡아서 거죠. 끌어올리는 거죠. 이렇게 올리게 되는데 90도까지는 좀 잘 되세요. 근데 이제 요 위에서부터 이제 올리시기 시작하면 통증이 있으시고 네. 이게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여기서 근데 안 떨어지려는 힘이 계속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면 이게 90도 이상이 되면 중력이 팔의 무게를 밑으로 잡아당기는 이런 도움을 줘요. 네. 가만히 둬도 중력 때문에 네. 이렇게 당겨주는 이런 이제 힘을 받습니다. 아, 그래서 누워서 시작하시는 것이 이제 어깨 힘이 좀 약하실 때에 시작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통증이 있을 때 그러면 무조건 막 이렇게 잡아당겨서 해야 돼요? 아니에요. 그렇게 무리하게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어깨에 힘을 좀 푸신 다음에 하실 수 있는 만큼 팔을 다 펴야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이 정도 선에서 하실 수 있는 정도까지 갔다가 저는 이제 통증의 문지방이란 말을 좀 쓰는데 네. 통증의 문지방을 넘어가면 아픈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지 말고 그 통증과 힘듦의 사이에 있으라는 사이에 거죠. 예, 문지방에 그냥 밟고 오는 거예요. 문지방을 살짝 밟고 한 10초 정도 버텨요. 버텼다가 좀 힘들죠. 네. 그러면 살짝 내립니다. 천천히. 그 아플락 말락한 곳에 가서 10초 버티고 다시 오는 거죠. 그렇죠. 내리시고. 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반복해 볼까요? 이렇게 쭉 해서. 올렸다가 여기서 좀 아프잖아요. 그러면은 조금만 더 가셔서 통증의 문지방까지 갔다가 네. 10초 버텼다가 오, 내려보시는 이렇게. 그래서 누워서 하는 효과는 이렇게 팔의 무게 90도 이상으로 넘어가면 팔의 무게 때문에 중력이 좀 도와줘요. 네. 저도 이렇게 느끼는 게 자기 힘으로만 이렇게 무리해서 하려면은 더 힘들 것 같은데 그럼요. 알아서 어느 정도 내려주니까 좀 더 편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렇게 두면 네. 피디님은 안 아프시잖아요. 네. 그냥 놓고 그냥 힘을 빼보세요. 잡아드릴 테니까. 그 팔이 자연스럽게 떨어져요.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죠. 자연스럽게 떨어져요. 이렇게. 그렇죠.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중력이 팔을 올리는데 좀 도움을 줘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항상 누워서 하시는 게 요령의 첫 번째예요. 이런 양쪽으로 한 몇 번씩 해주면 좋을까요? 사실 그 횟수에 대한 명확한 것은 없는데, 네. 왜냐면 환자들마다 이제 어떤 어깨의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도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한 10회에서 15회 정도? 네. 이 정도를 이제 하시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네. 10회, 15회 이런 세트로 한 3에서 5회 정도 하시는 것이 좀 좋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누워서 하시는 거고요. 이제는 네. 한번 네, 나머지 운동은 이제 앉아서도 할 수 있는 운동들이죠. 앉아서 이제 운동을 좀 하실 수 있어요. 잠깐 쉬니까 누워있으니까 좋네요. 좀 누우셨어요? 좀 쉬셨어요? 좀 쉬었습니다. 눕방 하니까 네. 새롭네요. 처음 해봤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1단계 운동인 거죠. 그게 이제 1단계 운동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90도 이상 넘어가서 한 120도까지는 전혀 문제 없이 이제 누워서 가능하시다 그러면 이제 앉아서 해볼 건데요. 그럼 누워서 하는 거랑 앉아서 하는 거랑 무슨 차이냐? 네. 누워서 하는 거랑 앉아서 하는 건 무슨 차이냐면
여기서 이제 팔을 이렇게 올리려고 해보시면 네. 이제는 90도 이상에서 올리려면 팔의 무게를 이겨서 올려야 돼요. 맞아요. 제가 이제 의도적으로 힘을 들여야 되는 거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중력이 팔을 올리는 걸 도와줬다면 네. 이제는 중력이 밑으로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는 이젠 거예요. 도력자에서 방해자가 되고 방해자가 있는 거죠. 되죠. 이제 여기 해서 어깨 힘 빼보세요. 떨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이 팔의 무게를 이제는 이겨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사실은 누워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부하가 있는 동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두 번째 단계의 운동입니다. 누워서는 이제 도움을 받아서 조금 했다면 중력의 도움을 이제는 스스로 힘을 조금 들여가면서 2단계를 해보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네. 손을 이렇게 손목을 잡고 잡고. 아까 누워서 하는 거랑 똑같아요. 아, 그냥 똑같은데 이렇게 올리셔서 네, 끝까지 좀 올리시려고 하시는데 이것도 아까 똑같아요. 네. 통증의 문지방까지 문지방. 갔다가 네, 거기서 조금 어우. 버티셨다가 네, 아. 천천히 내려오시는 네, 이제 이렇게. 이런 형태의 이제 운동들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제 어깨가 이제 중력을 좀 이기는 힘이 좀 생기고요. 네. 이게 처음에는 이제 잡고 하시는 거지만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힘을 좀 주기 시작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반대편 팔로 어시스트 하는 게 한 네. 90%다 그러면 조금 줄이는 거예요. 아. 처음엔 90대 10 네. 이렇게 올렸다 그러면 이제는 50대 50 좀 줄여서 조금 힘을 더 줘보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버티기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10대 9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리시면 이제 어깨에 이제 근력도 조금씩 이제 회복하시면서 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전방 거상 운동 이렇게 해봤는데요. 다음 운동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화면 한번 띄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전방 네. 거상 운동을 하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아, 포인트를. 네, 포인트가 여기. 네. 이렇게 운동하는 거고 다양한 운동 방법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운동하시는 반대편 팔도 너무 힘이 없으시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도르래를 이용하거나 막대기를 이용해서 움직이거나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하실 수도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올렸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책상을 이용하거나 벽을 이용해서 이거 조금 밀어서 우리 다리 찢기 하듯이 다리 그렇죠. 찢기 하다가 이렇게 눌러주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듯이 내가 이렇게 팔을 좀 눌러서 조금 더 관절 가동 범위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어떻게 방법이에요. 보면 똑같은 운동인데 방식이 다른 거죠. 이거는. 방식이 다르고 요건 네. 조금 더 이제 3단계 동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사실은 네. 이제 남은 한 3, 40도를 더 찢기 위해서 조금 더 힘을 줘서 이제 찢어내는 이제 그런 어깨 운동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여유가 되시면 이제 후방 관절낭 스트레칭 운동이라 그래서 네. 이게 팔이 잡아서 X자 형태로 쭉 밀어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이건 사실 익숙하실 거예요. 저희가 많이 하는 체조 같은 대부분 거잖아요. 뭐, 그렇죠. 뭐 네. 등산 가거나 어우, 날씨 좋다 대부분 하면서. 아유 네, 편하다 이렇게 왜 손이 좀 네. 어색하면 이렇게 하는 운동들 있잖아요. 좀 놀아볼까? 네, 이런 거 맞아요. 하시잖아요. 편한데 사실은 근데 이제 수술하시고 나시거나 네. 50견 환자분들은 이것도 힘들어 하시거든요. 이런 간단한 스트레칭도 많이 네, 힘들어 하시니까 이제 이거는 그나마 이제 조금 더 편해하세요. 그래서 이런 운동들 하시면 어떤 데 도움이 되냐면 팔이 이제 뒤로 돌아가는 데 이렇게 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 운동입니다. 알겠습니다. 시호감님이 이거를 좀 운동 전에 하는 게 좋을지 수시로 하는 게 좀 예방에 도움이 될지 질문 주셨는데 운동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런 운동을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근데 이게 스트레칭 운동은 저는 환자분들한테 수시로 하라 그래요. 아, 수시로. 네. 그래서 사실 수시로 하라 그러면 잘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알람을 꼭 맞추셔라. 이게 규칙을 정해줘야 하거든요, 네, 사실. 네, 규칙을 정해야 돼요. 내 스스로가 규칙을 정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후방 관절량 스트레칭 운동도 수시로 틈틈이 전방거상 운동 하실 때 같이 하셔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다만 너무 통증이 심하시다 그러면 그렇게 통증이 너무 증가되는 범위에서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통증의 문지방까지만 가랬지 통증으로 그렇죠. 가라고 하지는 않았으니까. 이런 것과 가시면 안 돼요. 네, 통증은 가시면 안 됩니다. 네. 문지방까지만. 그까지만 가는 거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이런 관절 가동 범위가 다 좋아진 거예요. 네. 다 이제 풀어지거나 회복이 또는 됐고. 회전근개에 조금 문제가 있다 들었어요. 그렇지만 관절 가동 범위에 문제는 없어요. 네. 그러면 이 회전근개 파열을 예방할 수 있는 운동인데요. 네. 회전근개 강화 운동이에요. 이게 뭐냐면 어떤 회전근개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네. 제가 PD님을 위로 올라가지 못하게 잡아 끌어내리는 네. 요 이제 운동을 하는 운동이거든요. 이게 크게는 앞쪽에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앞과 뒤. 앞쪽에 붙어 있고 뒤쪽에 붙어 있어서 네. 앞쪽에 붙어 있는 거는 팔을 이렇게
당길 때 쓰는 근육들이고요. 네, 여기. 뒤에 붙어 있는 거는 팔을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당길 때 쓰는 역할이에요. 네. 그래서 이 회전근개 강화 운동은 처음부터 막 아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사실은 뼈에 붙어 있는 부분이 좁아서 네. 너무 처음부터 강도를 너무 높이시면 이게 힘줄의 손상을 오히려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안전하냐면 네. 이런 그림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텐데 처음에는 뭔가 이런 아령이나 뭐 고무줄로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이 벽을 잡고 힘을 딱 줘보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어깨 안쪽에 있는 이 앞쪽에 있는 근육에 힘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PD님 제 손바닥을 이게 벽이라 생각하고요. 네. 손바닥을 벽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미는데 이렇게요. 예, 이렇게 제가 이걸 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카메라 미는데, 쪽으로. 그렇죠. 이렇게 밀고 있는데 네. 사실 좀 어색해요. 이렇게 네. 하는 이런 동작을 우리가 한 적이 없잖아요. 네, 저도 안 했습니다. 처음 네. 봅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익숙하게 하시려면은 어깨에다가 이런 베개를 이렇게 한번 끼워보는 거예요. 네, 지금 이렇게 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끼시면 어깨가 살짝 옆으로 벌어지면서 네. 회전근개를 더 자극해 줄 수 있는 위치가 되고 네. 위에 있는 극상근도 조금 이렇게 움직여주면서 충돌 위치에서 조금 더 이제 안전한 위치로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수건이나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아무거나 이렇게 대고 그다음에 이렇게 움직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느낌이 다른 게, 아까 할 때는 좀 요 안쪽만 자극이 있는 느낌이면 요건 좀 전체적으로 바깥쪽에 힘이 좀 잘 들어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네, 뭐 그럴 수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요거는 요 앞쪽에 있는 네. 힘줄을 조금 더 강화하는 네.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미는 동작을 이렇게 한 10회에서 15회 정도 네. 해주시고 반대로 미는 거. 네, 바깥쪽으로. 네, 그렇죠. 이렇게 반대로 미는 것도 오.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이제 회전근개 파열을 예방하는 네. 이런 이제 강화 운동의 첫 번째 단계예요. 이렇게 끼고 이렇게 그렇죠. 누르고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요거를 이제 등척성 운동. 이게 움직이지 않는데 네. 근육에 힘을 주는 운동. 힘을 주고 있는 운동이죠. 네, 그런 운동입니다. 요게 이제 충분히 되신다 하시면 네. 그 다음에는 이 고무줄로 이렇게 운동을 좀 해보시는 게 필요해요. 이건 사실 우리 많이 하는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이제 이 세라밴드라고 하는 아주 많이들 쓰는 소도구예요. 기능 운동할 때 쓰는 소도구인데 이게 이제 어떤 장점이 있냐면 처음에 늘릴 때는 별로 힘이 안 들어요. 근데 늘리면 늘릴수록 더 부하가 강하게 걸리기 때문에 네. 점진적인 부하를 안전한 범위에서 하실 수 있어요. 네.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요거는 이제 문지방이나 이런 데에 이렇게 제가 고정돼 있는 제가 데서. 문지방 역할 할까요? 예, 제가 문지방입니다. 네, 거기에 이제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고요. 네. 고정한 상태에서 아까처럼 수건을 하나 끼셔서 팔을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바깥으로 미셔도 되고요. 이제는 움직이죠. 아까 벽으로 할 때는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고무줄에 이제 부하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거고 반대로 한다 그러면 또 이런 방식으로 해서 네. 이렇게 안쪽으로도 당겨주는 그렇죠. 역할도 하는 거죠. 네, 당겨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당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들을 네. 이제 해보시는 게 두 번째 운동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이런 아령을 이용해서 수건을 끼고 이건 어떻게 움직여주는 건가요? 그렇죠. 이건 똑같아요. 사실 똑같은데 네. 이제 이렇게 옆으로 눕게 되면 이제 아령에 이제 내려가는 중력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똑같은 동작인데 이제 아령을 이제 점차적으로 늘려보는 거예요. 부하를 더 세게 해준 것 뿐인 거죠. 맞아요. 이제 그런 동작을 해보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1kg부터 시작하셔서 점차적으로 자신감이 붙으시면은 훨씬 더 강한 회전근개 힘줄을 얻으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운동 여기까지인가요? 맞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렇게 운동까지 배워봤습니다. 오늘 일단 운동을 해보면서 느낀 게 되게 단계적으로 엄청 아플 때부터 조금 개선이 됐을 때 그리고 예방하는 운동까지 단계적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참 따라해보기가 정말 쉬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통증이 있으면 다 하기 싫어요. 그렇죠. 너무 짜증나고 가만히 있고 싶고. 짜증나고 힘들고 그러는데 이렇게 단계별로 하시면 사실 그 힘든 시간들을 좀 잘 이겨내실 수 있는 또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네, 좀 네.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먼저 윤희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50견이 오셨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통증은 없는 상태라고 하십니다. 어깨 건강에선 유연성과 근육
어떤 게 더 중요한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두 가지가 다 중요한데. 근데 이제 저는 사실, 50견이라고 하시니까 사실 어깨 관절 범위가 줄어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깨 관절 범위를 이제 늘리는 데 초점을 두시는 것이 훨씬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어깨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어깨의 기능은 사실 손을 우리가 원하는 데 놓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원하는 데 놓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동작은 잘 안 써요. 아, 네. 그렇잖아요. 뭐 천장에 뭐 꺼내는 거 그렇죠. 아니면 뭐 저여하거나 벌을 때 아니면 잘 안 그렇죠. 쓰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선이 적절하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능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전체 가동 범위의 한 7, 80% 정도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러니까 어깨 관절의 가동 범위의 한 7, 80%까지 내가 노력해서 만든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하시면 일상적인 생활 하실 때는 전혀 문제 없으실 거예요. 가동 범위가 너무 좁다면은 그걸 좀 늘려보는 운동을 하시는 게 좋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은영님 질문인데요. 어깨가 위로도 안 올라가고 돌릴 때도 아프고 이럴 땐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사실 제가 아주 간단한 전방거상 운동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 관절 범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운동이 있어요. 뭐 50견 운동 쳐보시면은 뭐 10수가지가 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어깨 관절은 굉장히 다방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근데 이거를 처음에 모든 관절 범위를 다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회전근개 힘줄 예방도 마찬가지고 50견의 치료도 마찬가지고 한 가지만 하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거든요. 네. 한 가지만 열심히 하셔도 다른 것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거를 뭐 하려고 모든 방향 10가지 운동 동시에 다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럼요. 나중에 공부 배우실 때도 네. 뭔가 할 때 자 이것도 해야 되고 있잖아.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렇죠. 안 해.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 일단 요것만 하자. 일단 요것만 하자가 뭐냐면 전방거상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 안 돌아가고 답답하시겠지만 일단은 첫 번째 전방거상 운동부터 먼저 마스터 하시라. 그러시면 다음 것들은 사실 자연적으로 많이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오늘 보여드렸던 전방거상 운동을 해보시면 다른 문제들도 같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한번 다시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가방님께서 겨드랑이를 부딪혀서 다치면 왜 어깨와 팔에 통증이 오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이게 뭐 어느 정도 그리고 어느 부위를 부딪혔는지에 따라 다르긴 한데 어쨌든 부상이 생기는 거죠. 뭐 이렇게 가벼운 타박이라도 네. 그 충격이 이제 어깨 관절 그리고 관절낭의 문제에 영향을 좀 끼쳤다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절낭이 염증 상태가 되면 통증이 엄청 통증이 오고 유착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어깨가 굳어지는 이제 50견 외상으로 인한 저런 경우는 이제 외상으로 인한 50견이 동반되는 거죠. 저 부딪혔을 당시 외상이 있었던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몰리PPK님께서 매달리기 운동, 철봉 매달리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조금 회전근개 파열을 비롯한 어깨 부상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아니라는 말도 있는데 어떤 게 맞는 얘기인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오늘 이제 요 방송을 보셨으면은 네. 이제 다 답을 아실 수 있을 텐데 사실 팔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올리는 동작은 사실 어깨 건강에는 좋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매달리기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계속 유지하고 여러 번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올린 상태에서 또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힘을 주는데 또 회전근개 역할도 있기 때문에 사실 매달리기 운동은 회전근개 파열을 예방하는 데는 사실 도움되는 운동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푼수공주님이 요거랑 좀 비슷한 맥락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주무실 때 이렇게 이러고 주무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러고 요게 어깨 건강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제 대답하실 수 있겠죠.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배운 거 보니까 팔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올리는 건 안 좋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어깨 회전근개가 위쪽에 있는 견갑골에 이제 충돌하는 압박되는 그런 자세 자체가 좋은 자세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팔을 만세하고 자는 것이 뭐 가끔 가다 그러면 좋겠지만 뭐 내가 평생을 거쳐서 한다. 뭐 아주 미세한 손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쌓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요? 네. 어떻게 보면 위험 가능성이 있는 자세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수기님 질문인데요. 저 질문이 많으니까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왼쪽 팔에 폐렴규균 예방접종을 받으셨는데 1년 내내 위쪽 팔이 아프다고 하십니다. 관련성이 있을까요? 이건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깨 통증이라고 하는 것에는 지금처럼 우리가 얘기했던
어깨 관절 낭에 문제가 생겨서 어깨가 굽고 아픈 오십견 증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 폐렴구분 예방접종은 사실 관절까지 들어가는 주사는 아니에요. 네. 근육에까지 들어가거든요. 네. 잘 맞으셨다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예, 접종됐다는 정상적이면 가정하에. 사실 근육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절낭까지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은 좀 적어 보여요. 그래서 오십견으로 인한 질환의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고 좀 다른 쪽의 원인들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 예방접종으로 인한 것은 아닐 확률이 높다. 네, 예방접종 때문에 오십견이 올 가능성을 이것만 봐서는 좀 알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다음 마지막 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혜용님 질문인데요. 24년 7월 30일에 회전근 파열을 하나, 회전근개 2개, 3에서 4cm 찢어진 것을 수술했다고 하십니다. 지금은 10개월이 됐는데 아직도 통증이 있고 움직임이 제한된다고 하십니다. 오른쪽 어깨를 수술했는데 오른손을 왼쪽 어깨 쪽으로 이렇게 가면 통증과 동시에 힘이 뚝 떨어진다. 회복되는 과정인가요? 네.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보통 어깨 관절 범위를 회복하는 어떤 평균적인 시점은 3에서 6개월 정도면은 한 70% 정도는 회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가정이 뭐냐면 충분한 재활이 있었을 때입니다. 오늘 같은 운동을 오늘 같은 해줬을 운동들을 충분히 하셨을 때예요. 네. 근데 어깨 재활이 충분치 않으면 어깨는 그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좋아지지가 않고 점점 더 굳어지는 형태로 이제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이제 아마도 이제 회전근개 재활을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겠고, 그렇게 충분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깨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지속된다 그러면 수술 부위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활을 일단 꾸준히 하셨다면 문제가 다른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 네. 재활을 안 했다면 그렇기 때문에 회복이 더뎠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예, 근데 환자분들마다 딱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게 네. 환자분들마다 회복되는 기간이 엄청 길어지시는 분들도 계세요. 수술 부위에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런 분들은 이제 보통 어깨 재활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당뇨 환자분들, 네. 당뇨 환자분들이나 이제 내분비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나 전신적인 내과적인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재활도 힘들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어깨 회복이 관절염 회복이 좀 더딘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조금 고려하고 따져볼 맞습니다. 필요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시어감님이나 뭐 CKH님, 뭐 이면주님 질문 주셨는데 저희가 시간이 이제 다음 방송에 있어서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인사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하고 싶은 말이 이제 많은데 이제 네. 차차 제가 또 이야기를 또 더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재활 운동만으로도 사실 많은 병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단계별로 접근하시면 대부분 다 회복할 수 있으니까요. 자신감을 가지시고 지금 힘드셔도 조금씩 하루하루 다르게 좋아지시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화이팅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신 교수님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운동으로 준비하는 건강노년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노년 건강을 위한 좋은 운동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